제가 이삿짐 센터를 10년을 일했어요. 10년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기보에서 빚이 3천만 원 정도 있었고 아버지 거래처에 미수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안 갚으면 그럼 저희 아버지 명예에 누를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걸 갚기로 합니다. 그래서 쿠팡에 가요. 한 달에 한 번 쉬고 만근을 찍으면 주급이 140만 원씩 찍혀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빚을 1년 조금 넘는 기간에 갚고 그렇게 시작한 게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대표님은 컨설팅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19살 12월부터 일을 했거든요. 어머님 친구분이 이삿짐 센터를 다니셔가지고 제가 이삿짐 센터를 10년을 일했어요. 10년을 하고 이삿짐 센터 운영까지 하다가 친구가 저보다 늦게 일을 시작했는데 저보다 더 빨리 좋은 아파트를 산 거예요. 저는 그때 빌라를 샀는데 와,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내 가치를 올려야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고 일을 접고 회계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완전 방향을 틀으셨네요. 완전 바꿨죠. 회계사 공부를 2011년도에 시작했어요. 7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1999년 12월에 시작해서 2010년 12월까지 일을 하고 2011년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거든요. 2017년 12월 27일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30살부터 37까지 아버님이 저를 공부시키려고 그냥 계속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근데 사업을 하셨었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기보에서 빚이 3천만 원 정도 있었고 아버지 거래처에 미수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안 갚으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혹은 한정 승인을 받으면 그걸 상환은 의미가 없거든요. 안 갚아도 되는데 그럼 저희 아버지 명예에 누를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걸 갚기로 합니다. 그래서 쿠팡에 가요. 그때 당시에 손정이라는 되게 훌륭하신 분이 쿠팡에 막 1, 2조 조 단위로 투자를 해주셨고 그때 쿠팡에서 프로모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버지 빚을 갚고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살이 진짜 쏙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그 빚을 상환하신 거예요? 원래는 워크맨이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워크맨이 뭐냐면 옛날 아파트 단지에 쿠팡 5톤 트럭이 와가지고 RT라고 하거든요. 롤테이너라고 하는데 그걸 떨어뜨려 놓고 가요. L카트, 이삿짐 센터 쓰는 카트 있죠. 그걸 질질 끌고 가서 거기다가 담고 걸어서 아파트 단지 내 배송을 하거든요. 그걸 해보니까 센터, 캠프 이런 데서 또 일을 하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워크맨이라는 제도가 카플렉스라는 제도로 바뀌었어요. 카플렉스 제도랑 쿠팡 캠프에서 우리는 쿠팡 헬퍼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되게 유명해요. 그때는 주급이 140만 원씩 꼽혔어요. 저한테. 어떻게 일을 하셔야지? 주급이 140만 원 얘기를 하려면 좀 약간 TMI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시프트 제도, 지금은 웨이브 제도거든요. 2021년 10월까지 쿠팡의 관리자로 있었어요. 시프트 제도가 뭐냐면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원 시프트, 8시부터 11시 반까지가 투 시프트였어요. 근데 새벽 4시에 일을 딱 시작하면 바로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기 출근, 조출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조출이라는 제도 동안에 먼저 조기 출근을 일정 인원만 시켜요. 그럼 그 인원들이 와가지고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레이아웃을 설계를 해요. 뭐 레일도 깔고 차도 대고 막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요. 원래는 이렇게 준비를 조금씩 하다가 물량이 터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조출을 4시간씩 해요. 막 밤 12시 반에 출근해서 다음날 11시 반에 종료가 되면 그게 퇴근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연장을 해요. 당일 배송이라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게 1시에 소분이 끝나면 2시에 배출이 시작해요. 배송 출발. 그럼 그때까지 일을 해요. 잠은 언제 주무세요? 일 끝이 아니에요. 그걸 하고 카플렉스를 또 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일정이 종료되면 6시 반에서 7시가 돼요. 그때 잠깐 자요. 그리고 11시 반에 일어납니다. 다시 출근하고. 쿠팡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월, 화, 수, 목, 금, 토를 일하면 일요일에 특근이 배정이 돼서 우리가 2배 시급을 받아요. 그걸 한 달을 채우면 연차가 배정이 돼요. 이 연차는 사용을 하면 출근한 걸로 인정해 주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쉬고 만근을 찍으면 주급이 140만 원씩 찍혀요. 와, 갈렸네요,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아버지 빚을 1년 조금 넘는 기간에 갚고 원래 버스 운전 준비했거든요. 대한항공 다니는 친구가 야, 너 그래도 버스 어디서 1, 2년 하면 내가 우리 회사에 추천서 넣어줄게. 이 말을 듣고 버스 자격증까지 준비했어요. 다 준비를 했는데 제가 회계사 공부를 한 7년 했다는 걸 알고 다른 친구가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야,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와볼래? 그렇게 시작한 게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와. 본밖에서는 너무 엄청난 이야기라서 할 말이 없어지네요. 정부 지원 사업 컨설팅을 시작해야겠다는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 때문이죠. 사실 여기에 큰 동기는 없었어요. 처음 친구가 불렀던 곳이 보험회사였어요. 보험회사에서 정책자금, 저는 그때 정책자금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빚을 갚았던 저희 아버지가 대출을 했던 그 자금인 거예요. 이렇게 또 이어지네요. 네.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제가 이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돈을 빌릴 때 저랑 똑같은 분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도움을 받았어 어머니? 물어봤는데 빚을 갚고 한참 지난 이후에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대출을 도와주시고 돈을 받아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이 빚을 안 갚아도 되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돈을 받아 가신 거예요. 200만 원을.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안 갚아도 되는 건데 제가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접대하는 데 썼다고, 안 받아도 되게끔 얘기해 주는 데 썼다고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사정사정 해가지고 200만 원 중에 100만 원 돌려받으셨고 100만 원 못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와,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분들 도와줘야겠구나.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특정한 계기로 이렇게 컨설팅을 시작하게 되셨네요. 한편으로는 보람을 느낄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 라는 회사 대표님을 만났는데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법인세 감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20일 만에 받게끔 도와드렸거든요. 2021년 8월인가 9월쯤 됐을 거예요. 이 회사가 목표로 한 자금 조달을 제가 인볼브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달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알려주고 나중에 알았어요. 혼자 한 거 이거 금액이 엄청 커요. 그 뒤로는 계약서를 진짜 무조건 씁니다. 제가 꿈꾸는 그런 생태계가 있어요. 2033년 12월까지 6천억의 제 회사를 엑시트하는 게 목표예요.